좀 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앞면만 보고 있으면 앞면만 볼 수뿐이 없잖아요. 이 뒤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몸이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토피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아토피의 원인을 찾아내야지만 치료를 쉽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토피의 원인은 수없이 많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이걸 기능의학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국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이타민 C가 아토피 치료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 몸 속에 바이타민 C가 충분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소변을 한 방울 묻혀가지고 보면은 내 몸속에 나는 비타민 C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비타민 C를 매일 1g씩 3g씩 먹고 있는데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게 인지질인데 우리가 인지질이 내가 필수지방산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필수지방산이 모자랄 때는 심근경색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든데스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적혈군에 RBC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적혈군에 오메가3의 함량을 검사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의 함량이 8% 이상 되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으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메가3의 함량이 이게 3%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서든데스 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걸 3%에서 8%까지 올릴 때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메가3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메가3라고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시중에 수없이 많은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도세이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3%인 사람을 3개월 동안을 오메가 DH, EPA, DHEA로다가 1200mg씩을 3개월 동안 투여해야지 8%가 올라가요. 근데 1200mg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한 시중에 나오는 저급 오메가3로는 하루에 한 10알씩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 하나를 먹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의학 검사 중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혈액 검사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 상태를 알아내는 중요한 도표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의뢰하고 나면 뭐만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CBC 케미스트리 해가지고 그냥 적혈구가 얼마, 총 단백질이 얼마, GOT, GPT가 얼마 이것만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양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내가 이게 혈액 검사한 거 가지고 나는 탄수화물 수치를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나는 지금 비타민 미네랄이 모자라고 있구나. 나는 이런 부분들을 영양학적으로 인지 못했는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내가 토탈 프로테인 수치하고 딱 혈액 검사에 나온 게 20항목이면 20항목, 10항목이면 10항목을 입력만 해주면은 칼라풀하게 내가 어떤 영양소가 모자라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능의학 검사입니다. 근데 오늘 주로 할 거는 모발로 인한 쪽으로다가 주로 중점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이게 모발 검사를 아이 건데 제가 듣기로는 최예람 5살짜리인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아토피가 심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안 먹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발 검사라는 것을, 그러니까 머리카락 검사를 하는데
머리카락 검사의 제일 유용성은 어디에 있냐면 헤비메탈, 독성 중금속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독성 중금속이 없었어요. 이집트 미이라의 그 세포를, 그 비만 세포를 분석을 해보면 독성 원소가 전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비만 세포를 짜서 그 분석을 해보면 독성 원소가 약 한 500여 종 나와요. 그럴 정도로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어린애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아토피, ADHD,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몰라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검사해보지 않았으니까 중금속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쌓여 나를 망가뜨리는 이 중금속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누구나 다 중금속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는 중금속이 나오고요. 50%는 중금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톡식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금속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초과되어 있는 독성이거든요.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갈고 있다라고 살고 있고 다양한 환경 독소가 저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게 우선 면역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토피가 면역계가 이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면역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독성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인지능력이라든가 기억력 저하라든가 운동력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분비 독성을 또 미쳐서 임신이라든가 이게 출산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죠.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그렇다면서요. 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여자도 데리고 오면서 애까지 데리고 오면 아주 효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듯이 임신이 잘 안 돼요, 임신이. 근데 그게 환경독소, 중금속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사례도 나오고 그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제가 전주에 있는 미즈베베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출산 애들 숫자로 따지면 전국 5 안에 들어가는데 5째 안에 들어가는 병원인데 그 병원은 제가 내려간다 그러면 원장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문 앞에서 기다리겠어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환자들의 고민들을 모발 검사를 통해서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꼭 차트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환자의 차트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이제 같이 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성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독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환경의 습격이라는 TV, SBS TV 저기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어저께 보건교사들 교육이 있었거든요. 보건교사들 교육에 미네랄이 들어갔어요. 이게 모발 미네랄 검사가. 왜냐? 한반에 지금 학습 분위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애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한번 해보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문제가 있는 애들을 학교 돈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엄마 잘못이 아니고 아빠 잘못이 아니고 우리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잘못이거든요. 미리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좀 산만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병원에 가봐도 잘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 기능의학 검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내가 생활하고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몸속에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없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 밸런스를 이기지 못하게 되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쌓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 본인 스스로 알 텐데. 예? 근데 그게 36도 이하로 하루에 2번 내려간다든지 35도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 치료하면 안 돼요. 어떤 약도 소용이 없어요. 우선 체온을 올리는 거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체온 저하가 왜 나타나느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중금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물론 그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체온 저하가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 중금속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크레파스사, 이게 중금속이 우리 뭐 애들 맨날 그리잖아요. 입에 물고. 네? 근데 거기에 그